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한밤중 시간에는요, 제가 주로 이란 전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워싱턴 시간하고 지금 이 시간이 워싱턴에서 오전 근무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요 시간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트럼프하고 이란의 반응이 되겠죠. 트럼프가 말이죠, 지금 봉쇄를 장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이렇게 연구하라, 이렇게 긴급히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냉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종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란이,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호르무즈 봉쇄 해협,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를 풀지 않으면 고도의 군사작전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강경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 전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란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 지금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시간에 쫓기는 것은요, 이란이 아니고 트럼프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론슨 사령관이 일본 영자지, 일본 저편하고, 거기에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상당히 새로운 전략 개념을 내세우고 있어요. 새로운 전략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 킬체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킬체인.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킬체인, 그러니까 이제 선제 공격한다는 거죠. 킬체인. 그래서 이 킬체인의 핵심, 요게 뭐냐면 대량 응징보복을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량으로 응징보복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킬체인 대신에요, 킬웹이라고 하는 개념을 냈네요. 킬웹. 킬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타격이고, 그 다음에 웹은 사이버 웹.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상 킬웹 개념을 처음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저기 쭉 찾아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제 사이버 시대잖아요. 사이버 시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쟁이 우리 이제 일어날 경우에는 동맹 국가별로 또 해당 국가별로 각자 대응을 하게 되면 통합적 대응 능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관련 국가들을 다 미국의 우방 동맹국을 한 네트워크에 묶어놓고 동시다발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킬웹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론슨 사령관이요, 이 한반도의 우리 한반도 한국 이 지도를 이용하는데, 기존 우리 지형,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남북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북으로. 근데 요거를 어떨 땐 뒤집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뒤집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 킬웹 개념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쓰면서는 이 브론슨 사령관이 뭘 얘기했냐면 동쪽을 위로 올리라는 겁니다. 동쪽.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동쪽이 맨 위에 있어야 되니까 동쪽이 맨 위에 있는 걸로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잖아요. 맨 아래로. 예. 그러니까 한국이 말단,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위상이요. 변방 지역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쪽이 맨 위에 있다고 치니까 지금 이 한국이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본다면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 온다. 자, 맨 중심적인 상단에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필리핀이 맨 상단.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결국 뭐냐?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조금 빠르게 그래서 한 5분 늦었어요. 여기 지금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가 말이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지도 위치로 본다면 전초기지에 불과하지만은 지금 이 지도를 동쪽을 맨 위에다 올려놓으면 영어로 이스트 업, 이렇게 맵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트 업 맵. 이걸로 딱 보면은 한반도가 말이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말이죠, 브론슨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니까 한반도에서의 미군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라고 하는 전장 시어터를 이게 전략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데 효용성이 가장 큰 카드로 활용하느냐, 이런 걸 아무래도 연구하다 보니까
east of map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어느 분이 김수송 속보가 아닌데 나오는데 이거 속보가 맞아요. 제가 뭐라고 여기다가 거짓말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예. 이거 좌파 같은 인간들인데 이런 건 잘라내겠습니다. 아니 속보니까 속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이런 사람들로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썸네일 4개가 다 속보야만 되나요? 대부분이 지금 속보예요. 예. 대부분이.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논쟁하면 저 방송에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예. 자,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지금 여러분들 댓글 중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또 이 마이클 리 박사, 이 이제 CIA 출신이죠. 제가 과거에 저도 방송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연세가 지금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을 제일 잘 아는 전직 CIA 요원 중에 한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건강 잘 챙기라는 분도 있네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좀 힘이 나는데 아까 같이 뭐 속보다 아니다 아니 속보다 아니다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또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지금 이 분석을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 자, 그럼 제가 이따 시간까지 알려드릴까요? 시간까지 왜 제가 속보라고 하는지. 참 이런 사람들 보면 맥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 자, 정용진 부인이 콘서트를 찾은 트럼프 장남. 이게 말이죠. 제가 보고 있는 동아일보에 밤 10시 반에 올라와 있어요. 10시 반. 예. 이 정도면 속보죠. 10시 반인데 지금 저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 맥이 빠져가지고,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맨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이 지금 이제 미국의 해상봉대에 대해서 전례 없는 군사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이 얘기는요, 지금 조선일보에 밤 11시 4분에 올라왔어요. 이거 그러면 속보죠. 예. 시간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저런 인간들 보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욕 나와요, 욕. 제 방송 볼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차 없이 차단. 예. 저도 성질이 좀 다혈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자, 우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지금 미국의 유력 매체들이 지금 이제 요즘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상황을 보면요, 상황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자, 이란,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자기 소스를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은 몇 명으로 취재를 했다. 이걸 밝혀요. 2명, 3명, 5명, 어떨 때는 10명. 그만큼 이란 전쟁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에, 왜냐하면 언론들도 자기 뭐라고 그러죠? 명예를 걸고 자기 신문사 명예 위신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취재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를 굉장히 정확하게 밝혀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요. 예.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말이죠. 이란 그런 게 봉쇄하는 거 있잖아요. 역봉쇄한다고 그러죠. 이란이 봉쇄했고 미국은 역봉쇄했다고 그래요. 이란 봉쇄를 깼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봉쇄를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거 봉쇄를 장기화하면 이란 선박들 못 다니게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금줄이 딱 묶이는 것이죠. 자, 수출 물량도 못 나가. 그리고 특히 원유가 또 못 나가. 그러니까 원유는 안에 쌓여서 지금 원유 저장 탱크가 바닥이 나. 얼마나 그게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는 이란 수출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원유가 안 팔리면 돈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금줄을 싹 말려가지고 이란 경제를 그러니까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작전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지금 현 상황에서 폭격을 재개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분쟁에서 손을 싹 떼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그리고 이제 파괴 같은 게 안 되잖아요. 왜? 이란 지금 이제 봉쇄를 그야말로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봉쇄를 해보니까 이란이 제대로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쇄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오히려 최고의 베스트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를 장기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란이 오랫동안 거부해온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겨냥한 고위험 도박이다. 이렇게 풀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본인의 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있다고, state of collapse 있다고 알려왔다. 자, 그래서 붕괴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란 해협을 미군이 봉쇄하니까 역시 돈줄이 말라서 넘어지는구나, 붕괴가 되는구나. 이런 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쟁을 얼마나 잘했냐. 전쟁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요거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화자찬. 자, 그래서 이제 이란,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핵 봉쇄, 그러니까 이제 해협 봉쇄를 장려하면서 결국은 모든 핵 활동은 철저히 해체하겠다. 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핵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요, 핵 문제는 나중에 다루고 그래서 우선 이란 해협 봉쇄 문제를 풀고 들어가자. 이렇게 이란이 최근에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업투데이트한 제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해협은 내가 계속 막을 건데 안 받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지금 핵 활동에 대한 전면적 제한, 최소한도 20년,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받아들여야만이 해협을 봉쇄를 해제하다든가 또 동결 재산을 푼다든가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트럼프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얘기하기를 봉쇄가 이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팔리지 않은 석유를 저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게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이란 쪽에서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봉쇄를 계속하는 것은 휘발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 분쟁을 연장하는 길이다.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 부대변인요. 지금 이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란 항구에 대한 성공적인 봉쇄 덕분에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계획 등을 막기 위한 협상에서 최고의 지렛대를 확보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만을 수용할 것이다. 대통령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 이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용인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우리식 얘기로 했지만 아주 배짱이 두둑한 겁니다. 예.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란 측 입장을 보면, 지금 이제 요 보도는 지금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고위 완보 소식 등을 인용한 보도도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지금 이 해상 봉쇄를 갖다가 해적행위다, 강도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전례 없는 군사적 조치가 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례 없는 군사 조치니까 초강경 군사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란군의 절제가 지금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라고는 종전 협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전 협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란군의 절제. 이란이 그동안에 공격 안 함으로써 이런 여건이 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스스로 해적질과 그다음에 강도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해적질과 강도질. 강도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몰래 강도질. 이 강도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뭘 뺏어가는 게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협을 봉쇄해 버리니까 지금 이란이 원유를 못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 돈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표현도 잘 해요. 자, 그러면서 이란은요, 최근에 강요된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미국이 예측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적이지 않고 미측이 예측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대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불장난을 지를지 모른다. 어떤 수위 높은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내측 불허의 초강경 군사공격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요, 이란군은 이제 해상 봉쇄에 대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빨리 풀어라 이거요. 미국 이란의 조건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 불법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수십 년간의 체제 우회 경험과
수천 킬로에 달하는 육로 국경을 갖춘 이란이 미국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훨씬 더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란도 말이죠. 협박 전선에서 아주 세게 나오고 있네요. 예. 자, 뭐 전쟁이니까 둘 다 뭐 죽기 아니면 살기식이죠. 저 어차피 이란은 지금 다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이 냉전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싸우지도 않고 또 협상하지도 않고 냉전 단계. 자, 그래서 이건 동결된 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동결된 분쟁은 결국은 미국한테는, 트럼프한테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중간선과 자꾸 가까우니까. 요런 평가는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엑시오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오스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단기간 내 끝날 기미는 없다. 이 여러 미 당국장들은 미국이 전쟁도 합의도 없는 동결된 분쟁에, 즉 프로즌 컨플릭트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어떻게 보느냐? 트럼프한테는 정치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요, 이거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군사공격을 감안해야 될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엑시오스는 보도하는데, 이런 지금 동향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는 5명의 참모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뭐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정보기관에서 말이죠. 미 정보기관은 그래서 이란 전쟁에서 승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선언할 경우에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연구 분석한다. 예, 연구 분석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 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란, 지금 이제 뭡니까? 미 정보기관, 여기서 본 정보기라고 하면 이제 CIA가 되겠죠. CIA.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CIA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는 좀 제가 논평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내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주한 미 사령관이 지금의 일본의 영자 매체인 저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킬 웹을 만들어야 되겠다. 킬 웹. 예,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 동맹국 중에 어느 나라도 고립된 채 존재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북한의 지상공사가 아닌 제3자 개입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3자 개입은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는 제1도련선 내부에 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 간에는 지금 병력 평선 방식을 바꿔야 된다. 자, 그만큼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가 그만큼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층적으로가 아니라 다층적으로 그리고 중첩적으로 방어망과 공격망을 형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오늘이 아니죠.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그 중국 얘기할 적에는 꼭 도련선이 필요해요. 도련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련선은 도련선은 이게 대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 대만과. 그리고 제2 도련선은 그보다 더 먼, 도련이라는 말은요, 섬도자예요. 연은 연결. 그래서 섬들을 쭉 연결한 선이 도련선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중국에서 가까운 게 1차, 대만, 오키나와, 필리핀. 중국에서 멀은 게 2차, 사이판, 괌, 팔라우. 이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동쪽을 우위로 가게 본다? 그러니까요, 중쪽을 우위로 가게 하니까 한국, 일본, 필리핀이 이렇게 이제 묶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맨 위에. 그러니까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태 지역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브론스 사령관은 지도를 동쪽을 위로 놓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중국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아래로. 예. 자, 이게 그래서 도련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도련선. 이게 이제 요거 화살표 있는 거 있죠? 요게 조금 더 보기가 쉬워요. 요게 2도련선, 빨간 거 있는 데가 제1도련선.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군사 전략으로 따지면
A2A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접근 거부 전략, 그리고 접근 거부 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중국을 좀 이렇게 딱 봉쇄시키는 이런 작전을 쓸 때 이 말을 써요. 제가 왜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냐면 요 브런슨 사령관이 한 말을 이해하려면 요거가 이해가 돼야 돼요. 요거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란에 누구죠? 지금 브런슨 사령관의 지금 인터뷰 내용,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조금 어려운데 제가 최소한도가 아니죠. 최대 한도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러면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말이죠.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쉽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어차피 여러분들 잠 안 주무시니까 좀 많이 좀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공부가 많이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한국과 일본, 필리핀 간의 군사 역량을 킬 웹이요, 사이버 웹 연결하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미국 영내 동맹국들이 가질 수 있는 각기 다른 강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육해 공군은 물론이고 우주, 사이버, 그리고 전자기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역량들을 갖다가 왜 나라마다 강점이 다 다르니까 상호 보완적인 역량들을 결합해서 컴바인해서 합동으로 조인트 모든 영역에 걸쳐서 all domain 효과를 달성하는 킬 웹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미리 조직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랴부랴 공조를 맞추는 애 있다. 동맹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고립된 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서로 연결하면 사이버로 이제 연결한다는 거예요. 적이 공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일 축이 사라질 정도로 겹겹이 중첩된 강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기존 지도를 단순히 뒤집어 보면 누군가 그려놓은 지도 끝자락에 있는 먼 전통기들의 한반도 이미지를 더 이상 보게 되지 않게 된다. 우리는 곧 한국에 주둔한 28,500명의 미군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미 제1도련선 내부, 즉 적들의 접근 거부, 지역 거부 구역 한가운데이자 아시아 대륙 위에 작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 자, 이게 아까 이제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 접근 거부, 지역 거부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 위로 올라간 지도를 보면, 이스트업 지도를 보면 오늘날 구체적인 결정을 이끄는 작전적 현실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유사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병력을 편성, 배치, 지속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킬웹 처음 봐요. 그리고 한반도 지도를 이스트업 해서 본다는 것도 저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은 전통적으로 상정되던 북한의 지상 공세가 아니라 제3자 개입, 중국 개입이죠. 그리고 분산된 지휘 통제, 그리고 분쟁 해역에서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래서 호주의 탈리스만 세이버, 그리고 이제 훈련 이름이에요. 태국 코브라 골드와 같은 연합훈련에 한국이 참가하고, 림팩 훈련에서, 림팩은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우방국 간의 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훈련이에요.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은 의례적인 참여가 아니라 바로 그 삼각형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 삼각형은 한국, 일본, 필리핀의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훈련은 중요하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시험 받기 전에 공조가 연습되고 다듬어지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버로 다 묶어놔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예. 그래서 주인 미군과 그리고 일본 차이대와 공조가 이미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나는 주일 미군 지휘부와 일본 차이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조하고 있다. 목표는 이런 공조를 관계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조를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 나라마다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좋든 나쁘든 하나의 스트럭처를 문제로 만들어야, 그래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퀵웹은 목표를 더 빨리 더 유연하게 찾아내기 위한 개념이다.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 동맹국의 위성이 적 함정을 포착하면 다른 나라의 지상 레이더가 이를 계속 추적하고 또 다른 나라는
바로 요격과 대응 임무를 받는 동시다발적인 기능을 지금 갖추게 하자는 겁니다. 킬 웹.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런 불원선사하는관의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 정부가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을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훈련을 시작해서 실전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금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갖다가 단순히 북한 억제 초점을 맞춘 독립된 전장으로 보는 대신에 일본에서 보르네오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 전역에 걸친 더 넓은 방어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영내에서 큰 위기가 발생하면 세 나라 모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지금 일본 이 저팬 타임즈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 국방 전략이요, 지금 이제 지난 연말에 새로운 국방 전략, 새로운 안보 전략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대한 킬 웹의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우 중대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고, 인도 태평양 쪽에서의 미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 변경의 하나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방한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정영진 회장하고는 뭐 아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는 건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방한을 했어요. 이번 방한의 계기는요, 지금 이제 언론에 좀 확실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정영진 회장하고 호영호재하는데 정영진 회장의 부인이 처음으로 데뷔 앨범을 지금 공개한다는 겁니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공개했죠. 그 쇼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콘서트를. 이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는요, 여기 역삼동에 있는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정영진 회장이 잤어요. 옛날 르네상스 호텔 하면 아실 거예요. 거기가 지금은 조선 호텔에 조선 팰리스 강남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거기서 잤고, 이번에는 롯데 호텔에서 잠갔대요. 롯데 호텔에서. 왜냐하면 롯데 호텔 지금, 제일 높은 고층, 106층짜리 아마 거기에서 이제 이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열렸다. 반갑고 굉장히 열렸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는요, 약혼녀하고 같이 왔는데, 저도 이거 몰랐는데요. 주니어의 약혼녀가 이번이 세 번째 약혼녀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약혼녀가 이 베티나 앤더슨인데 집안이 좋네요. 이 앤더슨은요, 미국 최연소은행장을 지낸 헨리 로이 앤더슨 주니어의 딸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모델과 사교계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초대를 받았는데 무료로 1,3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초대석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저한테는 이게 초청장이 안 왔네요. 제가 이게 일개 유튜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 옛날 같으면 전화 하나 받았을 텐데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건 여담이고요. 트럼프 주니어는 이 빨간색 모자 마가 여기에 사인까지 해주면서 또 셀카도 찍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한 2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영진 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 그리고 남편인 문성욱 신세계 라이브 쇼핑 대표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유경 회장이 이제 별로 노출이 안 됐는데, 어제 이제 행사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요. 벌써 지금 1시 반인데 제 방송을 틀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10시 38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어떤 인간이 말이죠. 속보가 아니라고 그래갖고 제가 열받아갖고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이 안 오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뭐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정말 제가 한 분 한 분께 정말 일일이 제가 정말 보고 싶은데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